혹시 질문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수업을 조금 더 딜레이 하고 싶은 그런 질문도 좋고요. 뭐든지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과제가 너무 어려워요. 과제가 맞아요. 과제 진짜 어려울 거예요. 나도 인정해요. 과제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쉬운 문제다라고 절대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면서 왜 그렇게 어렵지? 나의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어려운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그거를 해답을 유도해내라 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풀지 좀 고민을 좀 해라 라는 생각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일부는 아마 어떤 학생들은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까지 전기전자과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보고 내가 나 이제 적성을 찾은 것 같아 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그게 그냥 많이 쓰이는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낸 건 절대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이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봐라 라고. 그게 수학이 또 깊은 수학도 아니에요. 대수적인 수학이지. 미적 잘하는 거가 수학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숙제 어려운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못 풀어도 괜찮다. 내실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고민의 흔적만 남겨도 괜찮아요. 해답지는 내가 만들려고 생각 중인데 나도 어려워서 내가 한 번에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또 질문 없어요? 질문 좀. 4학년 때 배우는 그 지동통신공학은 이거보다 어떤 내용 배우는 건지. 그러니까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통신 지금 배운 걸 보면요, 이 수업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을 할게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이 모듈레이션, 어떻게 하면 바이너리 비트를 시그널로 전환시켜서 전송을 하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바이너리 비트를 시그널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고 있는 거죠.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듈레이션 개념에 있어서 스펙트럼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타임 시그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데이터 레이시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배웠죠. 그렇죠? 두 번째 가가지고 뭐 하냐면, 리시버에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우리가 알아맞힐 수 있을까라는 거를 배운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 신호가 온다라면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뭐가 문제냐면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어떤 신호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신호가 보냈는가라는 것을 디시전을 내릴 거냐면 어떤 어프로치를 쓸 거냐면 스태티스티컬 어프로치를 써요. 스태티스티컬 어프로치. 그게 뭐냐면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멋있는 말로 하면 스태티스티컬 시그널 프로세싱 이라고도 말하는데 별게 아니라 들어오는 신호를 보고 그 신호의 값을 보고 확률적으로 디시전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내리겠다라고 한 거를 알고리즘으로 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칩에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통신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다룬 통신을 뭐냐면 Communications over AWGN 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AWGN이 있는 채널에서의 통신의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그죠? 그게 파트 2예요. 파트 3가 이번 주부터 오늘 끝에 조금 하고 목요일부터 시작할 부분인데 그거 뭐냐면은 우리가 전송을 할 때 스펙트럼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내가 아까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차지하는 주파수 대역 폭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주파수 대역 폭을 절대 넘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밴드 리미티드 된 통신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밴드 리미티드 된 통신에서는 되게 어떠한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밴드 리미트를 주파수 대역에서 시키면 그거가 타임 영역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 타임 영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가 우리가 배울 세 번째 주제예요. 이번 주 오늘부터 후반부와 목요일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그렇게 배우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학기에 그 이동통신공학에서 배우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무선통신에서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무선통신은 뭐냐면은 바뀌는 게 딱 한 가지예요. 통신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신호를 전송했는데 신호가 S of T 플러스 노이즈가 섞이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저쪽 뒤에 있는 이 벽 뒤에 있는 다른 강의실에 있는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신호를 전송을 하면 이 신호가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벽에 부딪혀가지고 막 스캐터링이 일어나고 땅에 부딪혀가지고 리플렉션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람에는 여러 개의 똑같은 신호가 시간차를 두고 오게 돼요. 그러면 이 복잡한 거를 어떻게 모델링 해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하는 거죠. 수학적 모델링과 더불어 확률적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 복잡한데 딱 네모 한 칸으로 모델링이 된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통신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처럼 성능이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줄 거야. 성능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 거가 다음 학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채널이 변하는 거를 채널 모델링과 그 채널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 쪽으로 그러니까 아날로그 뭐 서킷 디자인을 하든 디지털 서킷 디자인을 하든 RF 서킷 디자인을 하든 그 사람들이 그 대부분 통신에 관련된 그 서킷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모르고 그냥 서킷을 하게 되면 되게 답답하게 생각을 해요. 그 서킷 하는 사람들이 잘 본인이 이걸 왜 하는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서킷 하는 사람들은 통신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 소통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스펙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가서 직접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막 설명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 가서 다시 막 강의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질문이 답이 됐어요? 또 질문. 네. 제가 이번에 수강 신청하면서 4학년 수강 그 과목을 살짝 보게 됐는데 제가 통신 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통신 쪽 과목이 거의 없더라고요. 많이 있지 않아요? 이동통신공학 있고 내가 알기로 통신 신호 처리 이인규 교수님 강의가 있고. 근데 그 수강 신청에도 없어가지고 이게 그래요?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아. 과목 개설이 안 된 건지. 2학기는 개설이 하나도 안 됐어요. 2학기? 네. 이번 학기? 네. 이번 학기에 내가 있잖아. 이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편중된 게 있어요. 1학기에 좀 많죠. 그래서 정보 및 부호화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은 과목이고 되게 되게 필요한 과목 중에 하나인데 그게 1학기로 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워요. 지금 아마 허준 교수님이 다음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 학기 말하라는 거죠. 네, 4학년 거를 제가 우리 통신분야 교수님들 회의할 때 한번 건의를 해볼게요. 조정을 하라고. 근데 이미 지나갔잖아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전 3학년인데. 4학년. 3학년인데 수강 신청하다가 3학년이에요. 보니까 없어가지고 이게 괜찮은가.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저는 없어요.
여보세요? 있을 것처럼. 네,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가 매치드 필터였어요. 그쵸? 코릴레이션 기반의 디모듈레이터가 있고 매치드 필터 기반의 디모듈레이터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필터라고 한다라면 그 필터는 어떻게 특성화가 되냐면은 임펄스 리스판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터의 인풋과 아웃풋은 그 임펄스 리스판스와 인풋 시그널의 뭐죠? 뭘로 인해서 아웃풋이 정해지죠? 컨볼루션에 의해서 아웃풋 값이 정해지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 무엇이냐면 입력 신호가 x of t면 요 매치드 필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필터 여기가 필터라고 한다면 필터 h of t가 요게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인데요. 요게 입력된 신호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h of t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매치드 필터다 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의 통신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R of T가 received 시그널인데 여기에다가 필터 H of T를 했어요. 이거를 제가 Y of T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얘는 두 간의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R of tau H T 마이너스 타우예요. D 타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R of tau H T 마이너스 타우 대신에 X T 마이너스 T를 대입을 하면은 X T 마이너스 T 플러스 타우 D 타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RX를 제가 샘플링 타임 t에서 뽑아낸다라면 r 타우, x 타우, d 타우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이 이렇게 2디멘셔널한 시그널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쵸? 몇 개의 매치드 필터가 필요해요? 2개. 그쵸? 몇 개의 코릴레이터 기반의 디모듈레이터를 만들려고 할 때 몇 개의 코릴레이터가 필요하겠어요? 2개. 그쵸? 디멘전 숫자만큼 필요하죠. 그쵸? 매치드 필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무엇이 나오는지 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각각 여기 아웃풋을 R1, R2라고 했었을 때 R1, R2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R1은 매치드 필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R1은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를 YT라고 한다면 R1은 Y 여기 1T라고 쓸게요. 1의 T다라고 쓸 수가 있어서 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SM1 그 다음에 phi1 타우 그 다음에 phi1 타우 d 타우 플러스 노이즈를 제가 Z라고 쓸게요. 여기서 Z는
무엇이 될 거냐면 phi1 t-t와 노이즈를 t는 t에서 샘플링 한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는 t일 때 딱 끄집어낸 노이즈 값이다라는 거죠. z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볼루션을 했는데 그래서 요것만 따로 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SM1 SM1 phi1 타우의 제곱 d 타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요 값이 얼마일까요? phi1 제곱 타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인티그레이션 한 것은 얼마일까요? 1.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디파인 하지 않았어요. 인티그레이션을 0에서 t라고만 해서 그때까지만 오스노말이어야지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스노말의 시그널의 오스노말의 정의를 0에서 t까지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안에서만 오스노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phi1t는 모듈레이션 된 시그널에서 어떤 모습이었냐면 펄스 g of 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t였어요. 그쵸? 펄스 g of 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t 그 앞에 무엇이 있냐면 노멀라이제이션 팩터가 들어가 있죠. 에너지를 1로 만들기 위해서 루트 2g분의 2 그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g of t가 0에서 t까지만 존재하는 거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인티그레이션을 하든 0에서 t까지 인티그레이션을 하든 g of t가 0에서 t까지만 값을 갖고 나머지에서 0이면은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비록 마이너스 무한대지만 SM1이다 라고 해서 R1이 바로 SM1 더하기 노이즈 G1, R2는 SM2 더하기 Z2, 그리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G1과 Z2가 서로 IID하고 똑같이 2분의 N 나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코릴레이션 기반의 디모듈레이터하고 똑같은 아웃풋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R1, R2를 보고 그 전에 배웠던 맵 디시전 룰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책에서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Frequency Interpretation of Matched Filter. 일종의 매치드 필터를 주파수 영역에서 한번 해석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들어오는 시그널에 S of T가 있으면 이거의 매치드 필터는 뭐라고 했죠? H of T의 임펄스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어야지 이게 매치드 필터라고 하겠죠? S T-T. 그쵸? S T-T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를 제가 Y of T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썼으면 S of T를 Fourier 트랜스폼 하면 우리는 S of F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H of T를 Fourier 트랜스폼 하면 뭐라고 쓸 수가 있을까요? H of T를 Fourier 트랜스폼 하면 일단 마이너스 T가 있으니까 시간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컨주게이트만 붙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S 컨주게이트 오브 F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T만큼 이렇게 시간적인 딜레이는 타임 시프트 프로퍼티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대입을 해가지고 푸리에 트랜스폼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넣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y of t는 y of t에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y of f인데 y of f는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s of f에다가 h of f를 곱한 거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y of f. 물론 여기에다가 요거를 대입할 수도 있지만 일단 조금 기다리고 h of f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h of f라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거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y of t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y of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y of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y of f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해라 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에다가 y of f 대신에 제가 s of f, h of f, 2에 플러스 j2파이 f, t, df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여기에서 이거를 제가 t에다가 시간 y 시간 t에다가 t를 대입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s of f, h of f, 2에 j2파이 ft df가 될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노이즈가 이 매치드 필터에 들어가 있다. 매치드 필터에 이게 H of T라고 한다면 뭐 어떤 필터를 통과를 돼가지고 이걸 V of T라고 아까 Z를 썼죠. Z of T라고 쓸게요. Z of T라고 쓸게요. 이 Z of T에 요거를 시간 t였을 때 샘플한 것.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죠. 시간 t였을 때 샘플된 거. 그거를 제가 z of t라고 한다면 z of t의 베리언스는 얼마일까? 첫째, 이 z of t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n of t와 h of t의 컨볼루션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컨볼루션은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그쵸? 문제. 중간고사 때 나온 문제. 이거는 얼마일까요? 중간고사 때 나왔나? 아닌 것 같은데. 중간고사 때 내긴 낸 것 같은데. 이건 얼마일까요? 여기서 N of T는 가우시안 프로세스예요. 가우시안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이 Rn의 타우는 이 Rn 타우가 정의가 뭔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거의 베리언스는 언제 베리언스냐면 타우는 0일 때가 베리언스예요. 그쵸? 똑같이 이거는 뭐가 될까요? 여기 이렇게 프로세스 된 거에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똑같아요. 이렇게 나와요. 2분의 n 아니다.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n h 제곱 타우 d 타우 이렇게 나올 거예요. 딱 둘이 같을 때만 나올 거다라는 거죠. 혹시
그 기억하세요? 제가 잠깐만요. 이렇게 안 쓰고 제가 다르게 써볼게요. 자, 무엇이 있었냐면 이렇게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기에 펄스가 있다. 여기에 그 필터가 있다. 라고 했었을 때 여기가 n of t고 여기가 z of t. 위에서 똑같은 걸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의 n of t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주어져 있었을 때 z of t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하여라. 기억하세요? 중간고사 때 그 전에 했던 거? 그죠? 또 그랬을 때 이 n of t의 파워가 있는데 이 파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기억하세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이 베리언스 G of T 이게 바로 노이즈의 파워가 될 텐데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E의 G의 제곱 T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얘는 똑같이 제로민의 가우시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리니어 프로세싱을 시키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가우시안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로민에 될 텐데 우리는 궁금한 게 뭐냐면 베리언스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것만 체크하면은 이거의 스태티스틱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를 구하면 요거는 무엇하고 똑같냐면 이거의 파워라고 할 수 있는 2분의 n 낫에다가 얘가 주는 역할은 얼마만큼이냐면 자기를 제곱한 것. 이라고 배웠단 말이죠. 그죠? 이게 중간고사 때 배운 건데, 요거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제가 표시를 할 거냐면, H의 에너지다라고 표시를 하자라는 거죠. 그죠? H의 에너지다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을 합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R of T는 S of T 더하기 N of T 이러한 시그널이 오는데 제가 이러한 필터를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Y of T가 와요. Y of T가 오는데 얘를 T는 T일 때 샘플한 것을 제가 Y of T라고 놓는 거죠. 그래서 이 Y of T를 봤더니 어떻게 될 거냐면 YST는 샘플된 시그널에 그러니까 Y of T는 제가 이렇게 나눌게. YS of T에다가 노이즈 시그널을 아까 뭐라고 했냐면 Z of T가 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시그널에 샘플드된 T의 시그널에 샘플드된 그래서 Y of 그 ST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H of F, S of F, E의 J2파이 FT DT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Z of T는 제로민의 2분의 N 낫에 H of F의 제곱만큼의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쓴다고 그랬냐면 제로민의 2분의 N 낫에 EH다 라고 쓰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무엇을 말을 하고 싶냐면 여기에서 이 Y of T의 SNR을 보고 싶어요. SNR. 이 SNR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SNR은 에브노인 것처럼 시그널 부분인 YST의 제곱에 얘는 랜덤 값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할 필요가 없어요. YS 제곱 오브 T로 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랜덤 값이기 때문에 이거의 베리언스를 보는 거예요. 베리언스 Z 오브 T를 하는 거죠. 이거가 여기 Y 오브 T의 SNR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N 낫 EH 그렇죠? 그 다음에 YST의 제곱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H of F, S of F, E의 J2파이 FT의 DF 여기
df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저렇게 쓸 수가 있겠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한숨을 그냥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너무 어렵게 말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어떻게 지금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저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제가 저렇게 유도한 의도는 이래요. 임의의 필터를 놓는데 그걸 H of T라고 놨어요. H of T라고 놨어요. 그런데 이 필터를 통과되면은 통과된 시그널에 이 필터에 입력되는 신호는 원하는 신호 더하기 노이즈의 형태로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항상 이 필터에는 그런 신호가 오고 있어요. 저기 S of T 플러스 N of T처럼 원하는 신호 더하기 노이즈의 신호가 항상 이 필터에 입력 신호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필터를 통과되면 이 필터는 어떻게 디자인을 시키고 싶냐면은 이 필터에 아웃풋된 시그널의 SNR 값이 맥시멈이 되도록 이 필터를 디자인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방 말을 한 거를 생각해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입력 신호는 원하는 시그널 S of T만 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다가 노이즈가 항상 들어오는 신호가 이 필터의 인풋 시그널로 항상 들어오고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은 이렇게 샘플드 된 값을 제가 Y of T를 항상 취해요. 그런데 이 Y of T에 이것의 SNR 값이 최대치가 될 수 있도록 이 필터를 디자인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필터가 무엇이냐라고 보여주고 싶냐면은 그렇게 SNR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필터가 바로 매치드 필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지난주부터 아까 처음까지는 뭘 말을 했냐면 매치드 필터를 쓰면 코릴레이션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의 아웃풋과 똑같이 나온다 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뭘 말하고 싶냐면은 SNR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필터가 바로 매치드 필터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듈레이터를 사용할 때 코릴레이터를 쓴다는 것은 바로 SNR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지금 잘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자, 이걸 보니까 얘를 맥시마이제이션 하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면서? 이 H of F를 적당히 디자인해서 H of F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봤더니 분모는 픽스되어 있어요. H of F를 어떻게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가 하나도 없어요. 에너지는 일정하다라고 했었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Y 분자만 맥시마이제이션 하면 되는데 분자는 이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값은 이거하고 곱하기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뭐라고 하죠? 이 부등식을? 처음 봐? 대부분 처음 봐요? 저 부등식이? 저 부등식이 뭐냐?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예요. 아마 어디선가는 봤을 거예요.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 저걸 증명하라 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플러스 2ab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러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걸 증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를 쓰면은 fx 곱하기 g of x 펑션 이런 식인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 곱하기 g of x의 dx는 무엇하고 같냐면 각각을 제곱해가지고 제곱한 거하고 작거나 같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퀄리티가 언제 성립을 하겠어요? holds if and only if. 언제? h of f가 s of 요거하고 컨주게이트로 같을 때. 물론 여기에 알파 어떤 컨스턴트의 배수만 되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컨스턴트, any value. 어떤 배수가 되더라도 이렇게 되기만 하면 이퀄리티가 형성이 돼요. 즉 SNR이 언제 맥시마이제이션이 되냐면 제가 여기에서 이걸 제곱을 해야 돼요. 책이 아마 그 디지털 통신 책이 잘못됐을 거예요. 제곱을 안 해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곱을 하면 각각의 제곱한 거에 곱보다 작거나 같다가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SNR이 무엇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냐면 2분의 n0 EH.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어떻게 썼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H of F DF.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S of F 2의 J2파이 FT T제곱 DF.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데 언제 이퀄리티가 형성됐냐고 했냐면은 HOF가 S of F에 컨주게이트 2의 마이너스 J2파이 FT. 요거하고 같을 때다라는 거죠. 그쵸? 요거를 대입을 해보면, 잠깐, 여기서 보면 요거가 EH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EH가 캔슬되어서 2분의 N0 S, 요거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N0 to EH. 즉, 필터의 에너지. 근데 이 H는, 지금 H of T는 ST-T2인 거죠. 왜냐면은 이거는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S 컨주게이트 오브 F 2의 J2파이 FT를 하면은 요 값이 바로 ST-T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쵸? 에너지 역시 EH는 만약에 매치드 필터를 쓰면은 ES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매치드 필터를 썼기 때문에. 그쵸? 따라서 SNR은 maximum SNR can be achieved when H of F가 들어오는 시그널에 이러한 트랜스퍼 펑션을 가지고 있었을 때 which gives impulse response as t-t 라고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In this case SNR at the output of 매치드 필터에서의 SNR 값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2분의 N0 그 다음에 시그널의 에너지. 이 시그널의 에너지가 바로 필터의 에너지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2ES N0의 SNR을 갖는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내보면 제가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Phi of T에 매치드 된 요거에
phi t-t를 넣으면은 넣어가지고 t는 t일 때 하면 여기서 SNR은 얼마냐? SNR이 얼마겠어요? 아, 여기 POT 플러스 노이즈가 있다라면. SNR은 얼마겠어요? 2분의 N-에다가 요것의 에너지 1이에요. N-오브 2가 되는 거야. 그쵸? 만약에 여기에다가 SM1 POT가 된다면 여기는 SM1의 제곱이 될 거예요. 곱하기 2 곱하기 SM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쵸? 만약에 요거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요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는 SM1 더하기 Z1, SM2 더하기 Z2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 SNR 값이 2분의 N-not SM1의 제곱 여기서의 SNR 값이 2분의 N-not SM2의 제곱 그러면 N-not 2 곱하기 SM1의 제곱 더하기 SM2의 제곱 자, 이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SM에 대한 에너지가 되겠다라는 거죠. n번째 심볼을 보냈을 때. 그렇죠? 요거가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 SNR 값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SNR이 우리가 이제까지 쭉 하면서 왜 중요했어요?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SNR 그 자체였잖아요. 그렇죠? SNR이 높으면 성능이 높고 다 SNR에 의해서 SNR만의 함수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필터도 SNR을 맥시마이제이션의 필터를 썼으면 좋겠는데 그 SNR 맥시마이제이션의 필터가 바로 유일하게 매치드 필터다라는 거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더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합시다. 디모듈레이터를 써야지만이 심볼 더하기 노이즈 형태로 나와서 우리는 디시전을 내리는데 디모듈레이터를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코렐레이터 기반의 디모듈레이터와 매치드 필터 기반의 디모듈레이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었을 때는 심볼 SM1 더하기 가우시안, 심볼 SM2 더하기 가우시안의 형태로 그 아웃풋 값을 보는데 이것도 똑같이 매치드 필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구현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현을 해놓고 나서 봤더니 이 매치드 필터라는 거의 특성을 보려고 풀의 도메인에서 막 해석을 해봤더니 얘가 바로 SNR을 맥시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필터더라. 여러 가지 필터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SNR을 맥시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필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치드 필터보다 더 좋은 필터를 생각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생각한 디모듈레이터 방식은 정말 옵티멀한 디모듈레이터 방식이다. SNR 측면에서 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증명을 한 것이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파트 2입니다. 파트 2. 물론 여기까지 오면서 빼먹은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뭐가 있냐면 디퍼런셜 PSK 우리 중간고사 전에 배웠던 디퍼런셜 PSK를 했었을 때의 퍼포먼스는 어떻게 되는지 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괴로운 과정이에요. 근데 결과는 되게 간단해요. 결과는 2분의 1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SNR이에요. 딱 그렇게 나와요. 훨씬 더 간단해요. Q 펑션으로 안 나오고 엑스포넨셜로 나와요. 좀 그렇게 간단한 표현이 있고요. 다음에 그걸 안 했고 그 다음에 컨티뉴스 페이즈 모듈레이션이었을 때 디모듈레이션을 어떻게 하고 그때의 성능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안 했어요. 그거는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약간 리서치 토픽의 문제예요. 그거 하는 거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쓰는 비용도 그 용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안 한 게 뭐냐면은 코헤런트 디모듈레이션, 코헤런트 리시버 반대는 뭐냐면 non 코헤런트 리시버예요.
코헤런트의 반대말은 non-coherent가 반대말이에요. 그렇죠? 아마 지금 숙제에 코헤런트 리시버를 사용했을 때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봤으면. 기억나요? 아, 어렵다는 게 1, 2번이 어렵다는 거죠? 네. 3번에 그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코헤런트 리시버를 사용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코헤런트라는 말과 non-coherent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안 다룰 거고 그냥 이 용어가 무엇인지만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는 대부분 요거가 필요해요. 즉 여기서 보면 캐리어 프리퀀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캐리어 프리퀀시하고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요. 입력 신호하고. 캐리어 프리퀀시를 맞춰줘야 된다는 것은 회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뭐냐면 오실레이터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발진기가 필요하죠.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캐리어 FC를 발진시키는 회로가 이 통신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2GHz짜리 1초에 2 곱하기 10의 구승이 진동하는 서킷을 만드는 거는 지금 많이 발전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거가 주파수 대역이 또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더 어려운 일이에요. 60GHz? 2 곱하기 60 곱하기 10의 구승이 오실레이션 돼야 돼요. 테라허츠? 테라허츠 300GHz. 300 곱하기 10의 구승을 오실레이션 시켜야 돼요. 되게 RF 하시는 분들은 그게 챌린지, 주파수 대역을 더 높였을 때 내가 이걸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의 되게 챌린징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마치 더 높은 사료를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 똑같아요. 정말 거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RF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파수 대역을 높이 가면 갈수록 그 회로를 만드는 거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법칙을 다 벗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특성을 알아내고 그 특성에 맞춰서 회로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코헤런트 리셉션을 한다는 것은 FC를 알아가지고 FC를 곱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코헤런트라고 말을 해요. 근데 non-coherent는 FC를 몰라도 된다. FC를 몰라도 디텍션을 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을 non-coherent 방식이라고 그래요. non-coherent 방식이라고. PSK나 쿼함에서는 non-coherent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시그널을 이렇게 보낸다고 해봅시다. 바이너리 비트 0일 때는 안 보내고 바이너리 비트 1일 때는 A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내요. 그러니까 on, off, king이라고 말을 해요. 그거를. on, off, king이라고. 그러면은 0이냐 1이냐 라는 것만 판별을 하는 거예요. 0일 때는 아무 신호가 안 와요. 1일 때는 신호가 와요. 그러면 캐리어 프리퀀시 FC가 뭐가 됐든 간에 들어오는 신호를 제곱해가지고 그냥 에너지만 측정하는 거예요. 즉 FC를 알 필요가 없이 만약에 0이면은 시그널 0이 보내지고 바이너리 비트 1이면은 A 코사인 2파이 FCT가 보내져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on off king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라면 리시버에서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2분의 A보다 크냐 작냐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곱이니까 제곱을 해야 되겠네요. 어떤 제곱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걸 조금 더 제너럴하게 표현해서 어떤 스레스홀드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바이너리 비트 0이 보냈느냐 1이 보냈느냐 이럴 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코사인 2파이 FCT가 이렇게 A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1이 오는데 얘를 이렇게 딜레이 시켜가지고 얘하고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딜레이 된 거는 A 코사인 2파이 FC 여기 1이라고 하면 그 전에 보내졌던 거가 세타 제로가 오겠죠. 그렇죠? 이런 거가 여기 딜레이 돼가지고 왔을 거예요. 두 개를 곱하면 A제곱 코사인 두 개를 더한 거 4파이 FCT
플러스 세타 1 플러스 세타 0. 그 다음에 두 개를 뺀 것.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로우 패스 필터링을 시키면은 얘만 나오는 거죠.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0. 만약에 디퍼런셜하게 그 인코딩을 했다라면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0가 원래 가지고 있는 페이즈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디퍼런셜 PSK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내 자체적으로 발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들어오는 신호를 하나 딜레이 시켜가지고 그냥 곱셈하면 되는 거죠. 오실레이터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런 방식을 non-coherent 방식이라고 그래요. 또 MR이 FSK를 하는데 바이너리 비트 0이 들어오면 코사인 2파이 F1T를 보내고 바이너리 비트 1이 오면 코사인 2파이 F2T를 보내는 거죠. 하지만 F1과 F2는 2T분의 1만큼 떨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오스고날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코사인 2파이 F1T의 그 시그널 이렇게 코사인 들어오는 신호를 무조건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을 안 해도 F1에 맞는 그 필터만 달고 그 F1에 통과되는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 F2에 있는 시그널을 F2에 맞춰서 필터를 달고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만 하더라도 F1과 F2에 대한 발진의 필요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한 방식 역시 non-coherent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non-coherent 방식은 항상 coherent 방식보다 성능이 나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노이즈 레벨이 막 커진다라는 걸, 노이즈가 제곱이 되면서 노이즈 또 같이 에너지에 측정되는 척이 들어가가지고 노이즈가 되게 복잡한 형태로 관여를 해요. 텀이 하나만 남는 게 아니라 시그널 텀이 막 곱해진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성능 면에서 좋지는 않지만 오실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값싼 장비 있잖아요. 값싼데 잘 안 들려. 그런 거 있어요. 걔네들은 non-coherent 방식을 써도 되는 거죠. 보급용으로. 그냥 지지지지 끌려도 그냥 사람들 들으라고 그런 용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non-coherent 방식을 쓰면 훨씬 더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하지만 성능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은 그런 걸 쓰는 거가 맞겠죠. 그렇죠? 누군가한테 100원을 주고 이걸로 이 송수신기를 개발을 해라. 해봤더니 캐리어 주파수는 얼마를 쓰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걸로 도저히 못 만들어요. 왜냐면 리시버에서도 오실레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non-coherent 방식으로 가.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성능은 나빠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세컨 파트까지 하고 이럴 때 딱 세컨 파트 하고 퀴즈를 보면 제일 좋은데 그죠? 우리가 첫 번째 파트 보고 중간고사를 왔으니까 지금 세컨 파트를 보고 퀴즈를 보고 서드 파트 때 이제까지 배운 거 다 해서 시험을 보면 딱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요. 세컨 파트와 서드 파트를 합쳐서 기말고사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파트 3. 파트 3는 제가 파트 3 이렇게 쓰면요. 커뮤니케이션 제목이 이겁니다. over band limited channel. 이게 세 번째 주제예요. 세 번째.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제까지 배운 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트 수치림들이 있으면 비트가 이렇게 오죠. 심볼 매핑을 해요.
그죠? 심볼 매핑을 하면 그냥 예제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PSK나 쿼브로 모듈레이션을 심볼 매핑을 했다고 한다면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펄스 쉐이핑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시그널의 모양은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날로그 시그널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을 통과시킬 거예요. 로우 패스 필터링을 통과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얘에다가 주파수를 변이를 시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이러한 시그널이 every t, 심볼 듀레이션마다 변화되는 시그널들이 비트가 무엇이에 따라서 바뀌어서 전송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쵸? 자, 이거를 이제 보려고 그래요. 오늘의 이 세 번째 주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로우 패스 필터링에 있어요. 로우 패스 필터링에. 이 문제를 다루는 거가 바로 이 세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예제. G of T가 렉탱귤라 펄스를 우리 이제까지 많이 썼던 렉탱귤라 펄스를 예제로 들어보겠습니다. A라고 하고. 그렇죠? 이 렉탱귤라 펄스의 스펙트럼은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은 어떻게 될까요? 싱크죠. 그쵸? 이렇게. 그쵸? 0. 그죠? 첫 번째 널이 오는 이 지점이 프리퀀시 얼마일 때죠? 1 of t 마이너스 1 of t.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이 펄스 되고 나서 이 지점에서의 앰플리튜드 스펙트럼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다만 이 높이만 달라질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대학원 수업에서도 이 질문을 했어요. 똑같이 질문을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 높이 값이 얼마일까요? 아니. 이건 G of T에 대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 값이 얼마일까요? A. 얼마? A? A가 맞는 것 같아요? AT. 그쵸? 이거의 면적이 바로 여기 높이가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푸리에 트랜스폼 공식을 생각해보면 G of F는 G of T EM-J 2파이 FT죠. 그러니까 이 지점은 뭐냐면 바로 G of 제로니까 F에다가 제로를 두면은 이거의 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얼마예요? 이 지점은 T분의 2 마이너스 T분의 2. T분의 1의 정수배마다 0이 되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의 스펙트럼은 여기에다가 각각 SM1과 SM2를 곱한 스펙트럼이 저기에 생겨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켰어요. 그렇죠?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킨 지점, 이거를 제가 1지점, 2지점이라고 말을 해볼게요. 그래서 1지점은 이렇게 되어 있고 2지점일 때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면 W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W를 이렇게도 자를 수가 있을 테고 이렇게도 자를 수가 있고 W를 좀 크게 하면은 이렇게도 자를 수가 있을 테고 어쨌든 간에 밴드를 나는 딱 리밋을 시킬 거예요. 그쵸? 왜 밴드를 리밋을 시켜야 되냐면 밴드 리밋을 안 시키고 코사인을 곱하면 이 지점 3번이라고 할게요. 3번에서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FC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중간고사 때 제가 냈었죠. 이렇게 해서 뭐 전체 밴드위드스 구하라 라는 문제를 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했었을 때 이렇게 가니까 어떤 지점에서 어떤 유저가 통신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신호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의 신호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한테 인터페런스로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가 사용할 주파수 스펙트럼의 주파수 대역을 확실하게 정해놔요. 확실하게. 절대 옆으로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신에 있어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선電같은 경우는요. 40MHz. 저 FC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20. 40MHz로 딱 잘라놔야 돼요. 또는 무선電에서 40메가, 80메가까지 허용을 해요. 스펙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80메가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렇게 베리어블한 그 주파수 할당을 해줘요. LTE 여러분들 쓰고 있잖아요. LTE가 80MHz를 허용하고 있어요. 캐리어를 근데 그 말은 80메가까지 쓸 수 있다가 아니라 80메가를 넘어서는 절대 안 돼.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멀티 유저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보내기 전에 쫙 커팅을 해줘야 돼요. 거기서 완전 컷오프를 확실히 시켜줘야 돼요. 주파수가 그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말을 했지만 외국에서 전자제품을 사오면 이거가 주어진 주파수 대역에서만 있는지 다른 대역으로 신호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가 예를 들어 막 마이너스 100, 뭐 20dBm 보다 더 낮으면 통과. 아주 스트릭하게. 마이너스 120dBm이면 아주 0. 몇 밀리와트 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파워가 어떻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는 허용한다. 매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정도의 작은 파워만 허용을 하니까 거의 잘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보내기 전에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제이슨트 채널 인터피어런스 옆에 있는 채널이 주는 인터피어런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우 패스 필터링이라는 작업이 보낼 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 이 그립을 기억해 보세요. 2번과 1번 그립을 기억을 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1번에서는 이거를 풀에 트랜스폼 한 거였죠. 그쵸? 2번은 1번을 로우 패스 필터링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로우 패스 필터링을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의 타임 펑션은 어떤 모양일까요? 타임 펑션은 어떤 모양일까요? 분명히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얘하고는 다른 모양이겠죠. 이렇게 시간적으로 딱
끝나는, 어느 시점에서 무조건 0이 되는 이런 시그널을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이라고 말을 해요.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주파수에서 딱 어느 점까지만 값을 갖고 나머지는 다 0인 이런 스펙트럼을 갖는 시그널을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밴드 리미티드 된 시그널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과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 있는데, 그러면 타임 리미티드 된 시그널을 프루에 트랜스폼하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밴드 언리미티드 된 시그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밴드 리미티드 된 시그널을 인버스 프루에 트랜스폼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타임 언리미티드 된 시그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시그널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계속해서 이런 시그널이 나와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타임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밴드 리미트를 시켰더니, 밴드 리미트를 시켜가지고 시그널을 보내보겠습니다. 심볼 매핑. 그 다음에 펄스 쉐이핑. 한쪽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 이 지점에서 하는데 심볼이 이렇게 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S1, S2, S3, S4 이런 심볼들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심볼들이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서 매 시간 어떤 시간 때문에 오냐면 T, 2T, 3T, 4T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시간 t였을 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늘어지고 있어요. 타임 언리미티드 된 시그널이 밴드 리미테이션을 시키는 순간 타임 언리미티드 되게 이런 시그널들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 같으면 S1, S2, S3, S4가 오면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SI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1 또는, 갖고 이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신호가 왔다라면 로우 패스 필터링 하기 전에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올 거예요. 그렇죠?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는 순간 어떻게 오냐면은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는 순간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온 거가 어떻게 올 거냐면 1일 때 얘가 이렇게 흘러서 나오고 여기에 t예요.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올 거고 1일 때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보면 여기는 얘 하나만 있지만 얘는 여기서 흘러나온 거하고 지금 발생된 거하고 둘이 합쳐져 가지고 더 이런 신호가 나오겠죠.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보낸 거 금방 형성된 거에다가 그 전 합친 거. 얘는 그 전, 그 전전전 합친 거. 이러한 시그널들이 계속 합쳐져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한다. 약자로 ISI라고 말을 해요. ISI는 많이 쓰는 용어예요. ISI가 발생한다. 라는 거죠. 그렇죠? 밴드 리미트를 시키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ISI. 그렇죠? 그리고 왜 ISI가 발생하는지 알겠죠? 밴드 리미트를 시키니까 타임 언리미티드 된 그 타임 펑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타임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목요일에 할 거는 무엇이냐면 그 ISI를 제로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 그 제로로 만들 수 있는 펄스를 우리는 디자인할 거예요. 그 펄스를 뭐라고 말할 거냐면 나이키스트 펄스라고 말을 할 것이고 ISI가 제로로 만드는 그 조건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이키스트 컨디션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이키스트 컨디션과 나이키스트 펄스를 사용해서 제로 ISI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 그 나이키스트 펄스, 나이키스트 컨디션을 만족하는 나이키스트 펄스를 증명하는 거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신호화 시스템에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집대성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게 별게 아니라 피리아딕 시그널을 풀에 트랜스포머 하는 방법,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거를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목요일에. 목요일날 뵙겠습니다.